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더 심하게 하면 과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저이신 흑신입니다. 거지 가발이랑 거지 옷이랑 비싸게 주고 산 게 아까워서요. 제가 흑거지한테 가발이랑 거지 옷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흑님들이 이 거지 패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집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현재 부동산 시황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6.27 대책이 나오고 3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도 서울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건 6.27 대책 전 계약한 것들이 신고되고 있는 거예요. 계약한 다음 한 달 이내에만 거래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8월이 되면 신고가가 지금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당장 7월 달인 현재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저야 매주 임장 가니까요. 현장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도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현장은 확실히 분위기가 식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호가가 내려간 것은 아니에요. 형님들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싸게 팔 거예요? 내 집 싸게 팔아서 전세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주인들은 안 팔면 안 팔았지 싸게 팔진 않아요. 내 집 팔면 상급지 집으로 갈아타려고 파는 건데요. 내 집을 싸게 팔면 상급지 집으로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들은 일단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수 예정자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집주인들이 싸게 안 파니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줄다리기 하다 보면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매물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된 집도 있고요.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야 해서 매도해야 하는 집도 나오고요. 해외 이민 가서 집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망해서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럼 6월 달 최고 실거래 가격이 15억에 거래되었다고 쳐봐요. 최고 실거래 가격이라는 말은 노열동, 노열층 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 불장 속에도 비로열 매물은 14억에도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실거래가가 14억에 거래되었다고 가격 폭락 중이라는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금매들이 앞으로 거래가 계속되면서 실거래가가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15억의 최고가 거래가 되던 아파트 시세가 14억 정도의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매수 대기자분들은 14억이 된 가격 보고 이젠 13억이 되면 이번엔 꼭 사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로 집 가격이 13억 돼도 집 못 삽니다. 13억은커녕 6.27 대책 약발 떨어지면 다시 집 가격이 15억으로 가격이 오를 텐데요. 그럼 희망회로 돌리면서 다시 14억 되면 사야지 하지만 이번에는 15억이 아니라 16억에 거래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계단식 상승 모습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투자하시던 분들은 왜 이렇게 가격이 흘러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바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이해가 도통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왜 부동산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르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흑수저의 신. 형님들, 필수재와 세 가지가 뭐죠? 네, 맞습니다. 필수재와는 의식, 주예요. 몸을 보호해줄 옷이 필요하고요. 에너지를 공급해줄 음식이 필요하고요. 추위와 눈, 비를 막아줄 집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화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택은 동시에 투자 자산이기도 하죠. 이것이 주식과 다른 점이에요. 주식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집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던 코인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던 돈을 벌면 결국에는 집을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집은 깔때기입니다. 주식 살 때 대출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식은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집은 대출 안 해준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로 흐르죠? 네, 결국 깔때기 끝에 모여서 흘러가잖아요. 그 깔때기 끝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2023년부터 수요 많은 아파트 사서 길목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코인이 오르던, 미장이 오르던, 국장이 오르던 결국 그 돈들은 아파트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에 주식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50%나 낼 수 있는데 왜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건 형님들이 아직 재산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면 수익률이 50%가 아니라 100%도 낼 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빵 칠 수도 있었던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몰빵 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억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빵 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해져요. 아, 또 이야기가 샜다.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아, 맞다. 깔때기. 제가 우리나라 집 가격은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내 자식 목숨이라고요. 엄마들은 내 자식을 양질의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집가격이 폭등했죠?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가격이 폭등했죠? 이번 6.27 대책 중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요. 그 규정이 이번 6.27 대책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8월 윤석열 정부 때도 시행되었던 규제예요. 작년 8월에도 집주인 바뀌면 전세대출 금지했다고요. 작년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집가격이 조정되자 은행들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대출을 또다시 해주기 시작했어요. 경기도는 은행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은 거의 다 해줬고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규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진보라고 부동산 규제를 하고 보수라고 부동산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규제를 하고 집 가격이 내리면 부동산 부양을 하는 거예요. 다만 보수 정권은 다주택자 규제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보 정권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집 가격을 잡을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 집 가격이 왜 그동안 폭등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집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규제한다고 가격이 잡히던가요? 맨큐의 경제학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는요, 어떠한 규제를 해도 가격은 올라요? 아니, 규제를 하면 가격은 더 올라요. 자, 보세요. 집 가격이 왜 오르죠? 통화량이 늘어나서요? 네, 그것도 맞죠. 하지만 집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집 공급이 부족해서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공급을 하면 집 가격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건설사들이 집을 더 안 짓죠. 그럼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흑수저의 신. 형님들, 이게 뭐죠? 네, 두더지 게임이죠. 주택은 필수 재화라고 했잖아요. 주택이 필요 없다고 안 살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토끼굴 이론으로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똑같은 원리예요. 두더지 구멍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매 구멍이고요. 하나는 전세 구멍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월세 구멍이에요. 자, 그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했어요. 즉, 매매 두더지 대가리를 망치로 꽝 때렸어요. 매매 두더지는 아야 하면서 두더지 구멍으로 숨었어요. 그럼 매매가는 안정되죠? 그럼 나머지 구멍 2개에서 두더지들이 가만히 있나요? 두더지 게임 해보셨잖아요. 매매 두더지 대가리를 때리면 그 다음엔 전세 구멍에서 두더지 대가리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책이 많이 남았다고 했죠? 집값이 더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6억이 아니라 한 푼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아파트 사면 대출을 진짜로 1원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했더니 가격 폭등했죠. 왜 집 살 때 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 가격이 오르죠? 내 집은
필수 재화라고 제가 오늘 5만 번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해요. 결혼하면 집 필요하죠. 이혼해도 집 하나 더 필요하죠. 서울로 대학 가도 집 필요하죠. 서울에 취업해도 집 필요하죠. 서울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하려고 해도 집 필요하죠. 그런데 갈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서 노인들이 죽어서 빈집이 나오는 숫자보다 집이 필요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집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하면 집 필요한 사람은 어떡하죠? 네, 집 매수를 못하면 전세를 얻어야 해요. 매매 두더지 대가리를 때리면 전세 구멍에서 두더지가 대가리를 내민다고요. 집을 매매 못한다고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전세 대출도 DSR에 넣으려는 거예요. 집주인이 준 전세금에도 DSR을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정부가 전세 두더지 대가리도 쾅 하고 때려요. 그럼 전세 두더지가 아야 하면서 또 구멍으로 숨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도 내리고 전세 가격도 내리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구멍 하나 남았잖아요. 월세 두더지가 팍 하고 튀어 올라요. 머리만 내놔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몸통까지 두더지 게임기 밖으로 튀어 나가버린다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고요. 주식 살 때 대출 안 해주면 주식 안 사면 되죠. 그런데 집은 아니라니까요. 무주택자분들 지금 대출 규제에서 매매 가격 조정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난 집 살 돈 없는데 집주인들 대출 규제에서 꼬숩죠? 무주택자 흔님들 이 영상 보시고 계시면 정말 바짝 긴장하셔야 해요. 무주택자라는 건 전세나 월세 중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매 두더지 대가리도 때리고 전세 두더지 대가리도 때리면 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요. 지금 월세 150만 원에 살고 계시는 4인 가구가 있다고 쳐볼게요. 내년에 그 월세 얼마 될 것 같아요? 내후년에는요. 지금 경기도 신도시에는 150만 원이면 9평 신축 아파트 월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세가 200만 원이 되고 250만 원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주택자 편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집을 못 사게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전세 가격을 누르면 월세 가격이 올라요. 월세 가격이 오르면 그 수익률을 맞춰야 하니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월세 150만 원에 살다가 250만 원 내라고 하면 드럽고 치사해서 구축이어도 집 매수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또 흥님들 이 생각하셨죠? 월세 두더지 대가리도 때리면 되잖아. 아니 흥님들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알겠어요. 월세 두더지 대가리도 때려드릴게요. 월세 두더지야 되져라 쾅 하고 때렸어요. 그럼 월세 두더지도 숨어요. 매매 두더지가 올라오려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또 매매 두더지 때려요. 이번에 전세 두더지가 올라오기도 전에 또 전세 두더지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더지들이 이젠 다신 대가리를 안 내밀어요. 즉, 두더지 기계가 고장나 버려요. 그럼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다 안 올라서 좋다고요? 흑수저의 신.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도 집을 안 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건설사가 집을 왜 짓죠? 네, 돈 벌려고요. 그런데 집을 지어도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 못 사죠. 1주택자들도 추가로 집 사면 다주택자 되니까 집 못 사죠. 그럼 건설사가 분양 자체를 안 해요. 집 안 지으면 건설사 굶어 죽죠. 인테리어 업체들 다 굶어 죽죠. 가구업체, 가전업체, 부동산 중개업체, 아파트 관리업체 다 굶어 죽죠. 그럼 무주택자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망하죠. 그럼 실업자 되죠. 그런데 집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주인이 이제 월세 250만 원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떠한 규제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 어떠한 규제책도 집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을 때는 그 어떠한 부양책도 집가격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많으면요. 정부가 아무리 집 사라고 해도 아무도 집 안 사고 집가격은 하락해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도권 부동산이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때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받으면 5년간 양도세도 면제해줬어요. 제가 2013년에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라 이때 분위기 너무 잘한다고요. 정부가 별별 부양책을 써도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때 부동산 투자 열심히 했던 때라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또라이라고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사건이 프랑스의 우유 가격 통제 사건이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우유가 부족해서 우유의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집권당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민중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우유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버렸죠. 우유 농가들은 우유를 팔면 오히려 적자이니 젖소들을 도축해버려서 고기로 팔아버렸어요. 젖소들이 줄어들면서 우유는 더 부족해졌어요. 우유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우유 가격은 오르진 못하죠. 그런데 우유 자체가 없어진 거죠. 우유 가격을 통제하면 뭐 하나요? 우유 자체를 만들 수 없는데요. 우유 가격 통제가 부동산 가격 통제하려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는 거랬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말했더니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리던지요. 저보고 다주택 투기꾼이 본인 집 팔려고 발악을 한다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집 팔고 있어요. 전 다신 다주택자 안 할 거예요. 저만 그런 거 같으세요? 제 투자 동료들 모두 다신 다주택자 안 한대요. 문재인 정부 때 질리도록 얻어맞아서 이제 세입자들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해야 빈집이 생기고 그 빈집이 시장에 전월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면 너도 나도 집을 매수해서 전월세를 주고 그럼 경쟁이 붙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매매 가격도 내려간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악플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제게 상담 신청하는 형님들이 대출 규제 나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가 심해져서 내 집 가격 폭등하는 거,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부동산 규제에서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상승장이 길어지는 거,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내 집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데 무주택자분들 벼락거지 될까봐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형님들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집 팔 거냐고요. 사정이 있어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될 거예요? 1억 조정될 수 있죠. 15억짜리가 14억 될 수 있죠. 그런데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 매수를 미뤘던 수요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해서 집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작년 8월 대출 규제에서 올해 1월까지 6개월 정도 집 가격 조정되었잖아요. 그리고 2월부터 어떻게 되었죠? 제가 올해 1월에 지금이 바닥이니 빨리 집 매수하라고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 재지정하는 똥볼 차서 갑자기 부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도 제가 지금이 기회니 집사라고 했죠. 제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당장 집가격 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락폭이 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가격이 눌리는 조정 기간도 길 수가 없어요. 올해 6월 폭등 장속 실거래가 보시고요. 그 실거래가보다는 비싸게 주곤 사지 마시고요.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낮으면 매수하셔도 되세요. 지금 조정장에서 바닥 가격을 사는 단 한 명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가격이 찔끔찔끔 내려가는 와중에 매수하셔야 한다고요. 부동산은 필수 재화이고 가격이 내릴 때는 찔끔찔끔 감질만 나게 내리지만 가격이 반등하면 가격이 확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릴 때 사야 해요. 이 말은 내가 집을 사고 내 뒷사람은 나보다 집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산 거라고요. 내가 마지막 바닥 가격을 잡았다면 오히려 그때는 늦게 산 거라고요. 하마터면 다시 반등해버려서 비싸게 집을 살 뻔한 거라고요.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내려야 잘 산 거라고 제가 지금 5만 번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흥분하다 보니 제 트레이드 마크인 쌉개그를 하나도 못 보여드렸네요. 오늘 영상 노잼이어서 지금까지 보신 분이 한 명도 없구나. 오늘 영상 조졌네.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매매의 두더지 대가리를 때리면 전세 두더지가 튀어오릅니다. 전세 두더지 대가리도 때리면 월세 두더지가 튀어오릅니다. 월세 두더지 대가리마저 때리면 이젠 두더지들이 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더지 기계가 고장납니다. 담보대출 안 해주면 매매 가격은 내립니다. 전세대출 안 해주면 전세 가격은 내립니다. 월세 가격마저 통제하면 월세 가격은 내립니다. 그럼 아파트 투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낮아지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관련 종사자들이 다 망합니다. 그럼 부동산 규제하라고 외쳐댔던 무주택자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결국 망해서
직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직장은 사라졌는데 집 공급이 안 되니 집주인은 월세 2배 올려달라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잡으려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 계속해서 경기 부양해서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 통화량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와서 집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무주택 형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 분위기가 좋으니 국장 투자해서 번 돈으로 집 사겠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출 6억 나올 때 집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출 하나도 안 해주면 평생 집 못 사는 수가 있습니다. 악플 엄청 달릴 거 각오하고 오늘 제대로 팩트 폭격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유 가격을 통제하면 젖소를 도축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제 이상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고 제 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들 살살 달아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영상 짧게 올리려고 했는데 또 나불나불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상담비가 싸다고 대충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형님들 제가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흑서들이요. 아니 무주택자들이요.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벼락거지 되지 않게 내 집 마련해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파이팅.